자, 외환 차손이죠?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서식이죠. 자, 일단 매출액 계산은 순매출액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순매출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많은 분들이 이거 공식 암기하고 막 힘들게 막 학습하는데 제가 직접 만든 아주 깔끔한 방식으로 풀이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겁나 구분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계산은 자,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외화 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산 손익이나 외환 차손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출액, 손익계산상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차감 항목 3가지를 겁나 차감한 순매출액을 한다. 그래서 자, 순매출액이라고 하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 3가지를 겁나게 차감한 것이죠. 자, 11월 24일 제품 매출 처인 수미마생이 아니라 수미마트의 외상매출금, 자, 1,500만원 자산인데 채권이 조기 회수되어 매출 대금의 2%를 겁나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다라는 얘기다. 지금 매출 할인이죠. 상대방이 결제를 일찍 해줌으로 인해서 자, 나는 매출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고 2%를 겁나게 깎아주는 것이죠. 자, 얘네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분계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지금 얘네들 매출 차감 항목이죠. 자, 매출액이라는 거는 수익이죠. 그래서 대변의 분기가 일어나게 되고 얘네는 거기서 빼주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차변에 겁나 분기가 된다는 점. 자, 반면에 지난번에 살펴본 자, 매입, 여기도 이제 순매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입이 차변이기 때문에 자, 상품 같은 거 매입하면은 자산 증가 차변이죠. 마찬가지로 매입 차감 항목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겁나 반대편인 대변의 분기가 된다는 점. 자,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외상매출금이 회수됐기 때문에 먼저 패주게요. 자, 대변으로 자, 1,500만원 감소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할인인데 얘네들은 분기가 차변에 들어간다. 계산해보시면 3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조금 덜 들어오겠죠. 1,470만원만큼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다. 7월 25일 제품 매출 정의 국제통신의 외상 매출금 중 57만원은 제품 불량으로 겁나 애누리 하여주고, 자, 지금은 매출 애누리라는 차감 항목이 발생을 했네요. 나머지는 역시 보통예금으로 겁나 송금받았다. 자, 역시 외상 매출금은 지금 송금 받았죠. 회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원 패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매출액의 반대인 차변에 매출 애누리 일단 57만원 돈이 덜 들어오겠죠. 네,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그러면 돈은 943만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뾰족! 자, 다음은 겁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산 문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랑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좀 비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이해하면서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다. 암기하는 건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잘 까먹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려면은 문제를 미친듯이 풀어봐야 돼요. 공식이 암기될 때까지. 그 다음에 암기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제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직접 만든 방법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모두 애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으로 한다라는 얘기다. 일단 매출원가랑 매출총이익을 계산할 때는 상품티 계정하고 손익계산서 2가지가 필요한데요. 물론 손익계산서는 뭐 일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자, 상품티 계정에 여기 기초, 여기에 매입인데 바로 여기가 순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출원가, 그다음에 여기는 기말재고죠.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시작하는데 역시 여기 매출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 매출액이야. 여기서 매출 원가를 겁나 차감하면은 자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순매입액이고 여기도 순매출액이라는 점.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다가 취득부대 비용을 일단 더해요. 왜? 매입하는 거는 지금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취득하면서 운반비라든지 수술비용 등등 나오면은 물론 운반비만 나오지만 그런 취득부대 비용은 더해줘야죠. 그 다음에 매입자 들어가는 애들을 빼줘요. 매입의 누리 등등.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은 역시 총 매출한 금액에서 요번에는 취득하는 게 아니죠. 파는 거니까. 그래서 취득부대 비용은 따로 없어요. 그러나 매출자 들어가는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애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문제 1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이전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바로 여기를 계산해보세요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밑에다 써주면 돼요. 자, 기초상품 20만원, 기말상품 25만원, 단기 매입액이 430만원. 그냥 이렇게 나와있으면 요거는 총매입액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이제 고려해줘야 되냐? 있어요. 자, 매입 운반비는 취득 부대비용이죠. 따라서 플러스. 반면에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 자 이런 애들은 차감해줘야 되는 차감 항목이죠. 자, 그러면 총 매입 430만원이고요 자, 매입 운반비 취득 부대비용 10만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자 매입 차감 항목 더해주면 12만원이죠. 자, 그러면 428만원 겁나 나와요. 됐죠? 자, 차변합비를 할 수 있죠. 448만원이 되겠고요. 자,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오른쪽도 448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아,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필요가 없네요. 그죠? 바로 대변의 합계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겁나 갖다 패 죽이면은 매출효과가 나오겠는데, 네, 이걸 빼버리면 423만원으로서 하단에 있는 전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죠? 개꿀이에요, 개꿀. 이걸 공식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야 돼.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회계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뭐 기초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순매출액이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겁나 차감하면은 바로 매출 총이익이 겁나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다. 자, 여기다 금액만 넣자. 기초 상품 20만원, 기말 상품 25만원, 단기 매입액 430만원인데 이렇게 그냥 나오면은 총 매입이기 때문에 뭔가 있나? 없어요. 매입자 들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순매입액이에요. 자, 430만원. 아까처럼 매입 운반비라든지 뭐 매입 할인, 매입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변합계가 450만원인 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오른쪽도 무조건 450만원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요? 자, 바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매출원가고 손익계산서상 두 번째 항목도 매출원가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T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겁나 계산해가지고 이걸로 쓱 내리면은 바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자료 마지막 추가할게요. 자,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역시 총 매출액인데 여기서 매출 할인과 매출 환입은 매출자 들어가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순매출을 계산해 보시면은 575만원에서 겁나 44만원 차감. 얘는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부대 비용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531만원으로 이렇게 겁나 계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겠죠. 대변 전체 합계 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갖다 패 죽이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매출원가는 425만원으로 겁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도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액 수익에서 비용을 빼줘야겠죠. 자 425만원 겁나 차가. 네 그러면 매출 총인 106만원으로 겁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역시 정답이랑 겁나 일치한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회계다라는 얘기다. 공식 암기하고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성의 매출총익을 계산하시오. 자 매출총익은 여기죠. 제가 이번에는 각각 항목의 이름을 안 쓸게요. 그냥 바로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기초상품 20만원 여기가 기초죠. 기말상품 25만원 네 여기가 기말이에요. 단기 매입액이 주어졌는데 요거는 총 매입액이기 때문에 자 취득부대 비용이나 매입 차가 항목이 있냐? 매입 운반비 있어요. 요거는 취득부대 비용이죠. 더해주고 매입 애들이 매입하죠. 얘네는 매입자 들어간 애들이니까 빼줘야 되죠. 자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인 430만원에서 매입 운반비 자 취득부대 비용 15만원 겁나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60만원 빼줘. 그러면 바로 순매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바로 385만원으로 겁나 계산되겠고요. 차변의 금액 합계는 405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역시 대타 평균의 원리에서 대변 합계도 405만원이 되겠고요. 자료를 좀 더 모아보죠. 자 매출액이라고 나와있으면 이것도 역시나 총 매출액을 겁나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른 게 있냐? 매출 할인과 매출 환입이 있죠. 자 매출자 들어가는 애들 매출에서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순 매출액은 자 575만원 총 매출액에서 두 개 합치면 44만원을 빼줘요. 그러면 순 매출액은 531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건 바로 매출 원가. 그래서 특이적 대변 405만원에서 기말재고 25만원 패. 그러면 매출원가는 380만원으로 겁나 계산되고요. 자 미끄럼틀 쭉 타고 내려 여기선 빼줘요. 비용이니까. 이렇게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해 주시면 151만원으로서 역시 정답과 겁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와 제가 풀면서도 가끔 개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듣다가 지릴 수 있으니까 한 장씩 옆에다 쟁여놓고 들으시기를 강추 부탁해요. 다음은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자 우리 수험에서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겁나 왼수가 졌다라는 얘기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된다. 다음 중 판매비의 관리비 또는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여기다 판관비를 3개 넣어놓고서 영업의 비용을 하나 껴놓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을 3개 넣고서 판관비를 하나 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중 영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쌤 이건 뭐예요? 오다 주웠다. 손님께서 선생님 영업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은 좀 유치한지 영업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요. 자 영업이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겁나 미친다라는 얘기다. 그 매출액, 매출원가 뭐 이런 애들이 변동되면 판관비 이런 애들이 변동되면 당연히 영업이 금액이 바뀌겠죠. 그러나 미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영업이익보다 겁나 밑에 애들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다. 그죠? 영업이익은 이미 계산됐어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뭐 이런 애들이 바뀐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냐? 1도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는 애는 판관비고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비용이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비 관리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자, 요건 과거에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인데요. 저도 퇴안을 들으면서 회계를 알고 퇴안하진 않았기 때문에 배웠는데 제가 거기다가 예외를 얹었더니 완벽하게 됐더라. 뭐냐? 판관비는 비료여가예요. 복류생비, 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비로 끝나죠? 보험료
임차료 얘로 끝나죠. 급여, 퇴직급여 얘로 끝나죠. 세금과 과로 끝나죠. 제가 또 천재다 보니까 예외 두 가지를 발견했다더라. 자, 비로 끝나지만 판관비가 아닌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비. 이거 얼마 전에 학습한 건데 바로 비용이 아니라 무형 자산이죠. 어떤 걸 연구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무형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무형 자산이 됐죠. 개발비. 그 다음에 대손 파트에서 자,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사업비를 쓴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 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관비보다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라. 요거면 끝난다라는 얘기다. 겁나 깔끔? 개깔끔이다라는 얘기다. 다음 중 손익계산상 판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료여가 찾으시면 돼요. 비료여가 비료여가 맞는데요? 아니, 기타의 대손사업비는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정답은 3번.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날로 먹는 게 개꿀이다라는 얘기다. 2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영업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어제는 판관비, 오늘은 영업비용. 광고선전비 비료거죠. 감가상각비 비료거죠. 얘네도 판관비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 발생. 지금 다이어트 전산회계 1급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정상감모랑 비정상감모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비정상감모예요. 밑에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정상감모는 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매출 원가죠. 네,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비정상감모니까 영업의 비용이고요. 기부금, 금자로 끝났죠?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겁나 깔끔 그 자체. 미쳤다는 얘기다. 3번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이 합계액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자,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반영이 되고요.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반영이 안 되죠. 되고 안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하고 뭐 시험장 가서 뭐 대충 찍어서 막 합격하겠다. 네, 어쩌다가 합격했다고 쳐. 실무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겠죠. 자신감 있게 일할까요? 아니면 맨날 쭈구리 반응! 이거 무슨 물어보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당연히 손익계산서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매출원가 반영되죠. 기부금 안 돼요. 금자로 끝났죠? 영업의 비용이. 복리후생비 돼요. 판관비잖아요. 비료가 매출채권 처분손실 안 돼. 실제로 끝나죠. 얘도 영업의 비용. 접대비 돼요. 비료가. 이자 비용 안 되죠? 얘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겁나 안 되겠다.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위에 있는 매출원가 되고, 복리후생비, 비료가 판관비고, 접대비, 비료가 요 세 개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뭘 암기하고 있어, 막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이거 하나씩 다 암기하려고 그래요. 미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다음 얘기, 손익계산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 핸드폰 통신비죠? 비료가요? 영업부 사무실 감가상각비? 비료가. 얘네들 두 개는 판관비. 장애인단체 기부금. 자, 얘네들은 판이고, 얘는 영업의 비용이. 이 문제는 난이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자, 영업이익은 여기 있고요. 기억 니은은 판관비이기 때문에 여기. 디귿은 영업이익 비용이니까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은 단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맞죠?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어쨌든 요거보다 밑에 있는 단기순이익에는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업비용은 니은과 디귿의 합계액인 100만원이다? 아니죠. 영업비용은 디귿만 해당이 돼요.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인 130만원 판관비로 겁나게 상된다. 네, 60만원, 70만원, 130만원은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모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얘네들 밑에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또 쭉 내려가서 단기순이익에도 겁나 영향을 주는 것이다. 됐고, 요 정도는 풀어줘야죠, 자신있게. 다음 자료로 영업이익 겁나 계산하면 얼마냐? 자, 매출액 1,500. 써버려. 매출액 1,000만원. 겁나 빼버려. 매출 총이 500이고요. 판관비만 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자, 급여. 비료가 맞아요. 판관비. 이자 수익, 땡, 영업의 수익.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플러스는 매출액이랑 영업의 수익 두 가지거든요. 수익은. 그래서, 자, 매출액 아니면 모든 수익이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뭐 이런 거, 배당금 수익, 다 영업의 수익. 아무튼, 접대비. 네, 비료가 맞고요. 판관비. 기부금 안 되죠? 영업의 비용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안 되죠. 역시 실제로 끝나니까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맞네요? 아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바로 400만원이 되겠고요. 500만원에서 400만원 겁나 차가우면 영업이익은 1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정답 3번. 뭔가 난이도 상이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은 겁나 설정할 경우 다음에 손익계산 항목 중 변동되는 것. 자, 매출 채권이죠. 설정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고 치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대손 충당금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왼쪽에는 자, 비용 자리죠. 뭐요? 무슨 비용이죠? 네,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그냥 대손상각비로서 10만원. 자, 빗자루 끝나기 때문에 바로 판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여러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자, 변동되는 것은 1번 영업이익. 얘가 정답이네요. 판관비가 이게 1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만큼 감소를 하는 것이죠. 매출원가 영향 없어요. 매출액 영향 없죠. 매출 총익도 얘보다 다 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되고, 자, 다음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업은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겁나 설정한다.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대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 대표적인 비유동부채로서 얘를 설정해놓는다고 해서 엄청난 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미리미리 퇴직금을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겁나 이체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리미리 되는 게 퇴직연금이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게 뭔 대비가 되긴 돼요. 자, 각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면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판관비 비용이 분계되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니까 대변에 분계하게 되는데 가정상 1,000만원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왼쪽이 비용 자리인데 네, 바로 퇴직급여죠. 1,000만원.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면 자,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판관비를 계산하면 이익이 줄어들고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 즉 이익금의 감소로 배당을 살짝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뭐 외부의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이체하는 건 아니니까 배당 조금 덜 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기업이 중간에 망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에 미리미리 가입하고 미리미리 돈을 거기다 이체하라 라고 이제 거시기를 한 것이고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다. 저는 확기10, 확급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확정기여형은 쉽다. 확기10 기여형은 이제 퇴직급여로 겁나 처리한다. 짧죠? 확급어, 확정급여형은 자, 이체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겁나 처리한다.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좀 어렵다. 각주가 있네요. 자,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납부하면 퇴직금 관련 의무가 완전히 끝나요. 얘는 회사 입장에서
퇴직급여라는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요. 더 이상 그 직원들한테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냥 매번 이체하면 끝나요.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납부시 해당 기업에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자산으로 처리가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시에는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미리미리 돈 넣어놨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줘요. 그렇겠죠?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면은 해당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겁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확정기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해버리면 끝.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퇴직하면 해당 자산이 겁나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문제 한번 보시죠. 퇴직연금 이체할 때 10월 10일 당사자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게요. 금기는 확정기여형. 자, 확기 10.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 퇴직연금 850만원. 보통예금에서 겁나 이체했다.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850만원 감사하는 것이고,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생산직은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급여 800번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850만원 되고, 8월 10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 이렇게 영업관리직 사원이니까 800번대 뭐가 비용이 나가있구나. 안 돼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요. 980만원을 역시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납부했다. 자, 보통예금에서 980만원 겁나 납부한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자, 조금 어렵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니까. 그래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퇴직자까지만 쳐오시면 다 나와요. 자, 980만원 이렇게 이체할 때 각각 퇴직급여랑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정기여형 있죠. 얘네들은 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완전히 끝나요, 그냥. 그래서 나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버리면 완전히 끝난다 그랬죠. 퇴직금 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는 사실 확정기여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의무가 끝났어요. 그래서 8월 7일날 직원의 퇴사를 확정급여형, 그렇죠. 확정급여형이 나와요. 퇴직금 1000만원이 겁나 지급되었다. 단 회사는 퇴직금 충당부지를 겁나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는 거죠. 바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가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아요, 그죠?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을 주는 것이죠. 단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지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나의 비용이죠. 자, 퇴직급여라는 퇴직금 준 거니까 퇴직급여 1000만원. 그다음에 9월 10일 회계팀장 한성희 씨의 퇴직으로 인해 5천만원을 확정급여형에서, 역시 확정급여형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겁나 지급했다. 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지를 설정하고 있으면 잔액은 겁나 충분한 것으로 가정한다. 오케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는 거니까 역시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고요. 자, 5천만원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퇴충을 설정하고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으로 비유동부채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5천만원 이렇게 각 주가 달려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퇴직급여로 겁나 비용으로 떼운다. 이는 대손충당금 부족 시 비용, 대손사각비나 또는 기타의 대손사각비로 겁나 처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5천만원을 지급했죠.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이제 주기 때문에 나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는 건데,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천만원밖에 없었다 치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3천만원밖에 못 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 대손 발생했을 때는 똑같죠. 대손 충당금 부족 시 비용을 떼었듯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2천만원 이렇게 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 마지막 외화 채권 채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원화로 거래하는 법은 없죠. 그래서 달러 등의 외화 채권 채무의 경우 처음에 발생, 그 다음에 기말 환산,
마지막으로 횟수 상환하는 경우에 세 가지 회계 처리가 겁나 발생한다. 예제를 통해 해당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자, 일자별 환율은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주어질 수밖에 없죠. 선생님, 미래의 환율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자, 12월 3일 미국에 걸쳐 주식회사 멜랜드의 제품을 겁나 판매하고 대금 $10,000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왜 상거래네요? 상거래요? 아니요. 제품 팔았죠.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아무거나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품 매출. 자, $10,000인데 환율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변은, 자, 외상으로 상거래를 했으니까 외상 매출은 1,000만원. 네, 발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최초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했다. 두 번째, 12월 31일 날 기말에 환율이 900원이네요. 자, 멜랜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0의 기말 현재 환율은 900원이다. 어쩌라는 것이냐? 자,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매 증권이랑 매도관련 증권은 겁나 기말 현재 공정가액을 평가했죠. 사실 얘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기말 현재의 환율로 한 번씩 환산을 해보는 것이죠. 최초 발생 시에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환율이 900이죠. 그러면 요 날짜로는 9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늘어났어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었죠? 100만원. 자, 그럼 나의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100만원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외환 차손이죠? 아니죠?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자, 분명히 고기 끄덕거리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자, 환산이죠! 기말마다 한 번씩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 채권이 900만원으로 100만원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나는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손실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대차에 그냥 껴넣어도 돼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썼죠. 차변이 비용 자리죠. 그럴 때는 외화 환산할 때니까 그냥 외화 환산 손실이겠거니 하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마지막으로 회수 상환인데요. 1월 15일자가 1,200원이네요. 지금 환율은 1,200원인데, 자,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1,200원은 현금으로 겁나 회수한 거죠. 곱해보시면 1,200만원 나왔고요. 이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자, 외상 매출금을 패 죽여야 돼요. 근데 장부가액만큼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자,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 얼마예요? 선생님, 지금 1,000만원 처음에 분기했다가 100만원 상기했으니까 900만원 남아있네요 라고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면 겁나 행복하겠죠. 지금은 그렇게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만, 자, 시험장 갈 정도 되면은, 자, 우리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평가를 하는 거죠. 외화 채권 채무도 마찬가지. 외화 채권이나 채무도 기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 즉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도 평가하죠. 요런 애들의 장부가액은 가장 마지막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00에 대한 기말 현재 환율은 900원이다 라고 해서 이때 900원으로 겁나게 평가했죠. 즉 환산했죠. 장부에 이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퉁치나 일일이 분기해서 퉁치나 그냥 이렇게 평가한 금액을 하나 같다라는 얘기다. 믿으세요. 자,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장부에 적혀있던 900만원이 그대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패 죽인 다음에, 자, 대변에 300만원 입히네요. 외화 환산 이익이죠? 또 성리라는 얘기다. 아니죠. 자, 외환 차익 마지막으로 회수 상환하는 거니까 환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환 차익 30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거 뭐 각주들이 붙어있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환산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발생한다. 요거는 기말에 한 번씩 기말 현재 환율을 평가하는 개념이죠.
자, 외환차기나 외환차수는 마지막 회수 상환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상충될 때, 해갈 때는 한 놈만 뒤지게 팬다라는 얘기다. 자, 기말에 환산할 때는 환산자 들어가는 애들이 겁나게 나온다는 점. 요거를 확실히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